세 번째 세션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 세션은 레몬베이스 런칭 초기 때부터 함께 해주신 고객사분들께서 빛내주실 예정인데요. 고객사의 HR팀 리더분들께서 귀중한 경험 여러분께 전할 예정이고, 좀 들어보면 막 구글링 한다처럼 레몬베이스를 레몬베이스 한다 이런 동사로 쓰는 고객사가 많으시더라고요, 요즘에. 그래서 동료 리뷰 마지막 날엔 뭐 오늘 레몬베이스 하는 날이다, 힘들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이렇게 레몬베이스를 좀 오래도록 또 지켜봐 주시고 많이 도와주셨던 세 기업, 버즈빌, 라포랩스, 마이리얼 트립의 세 기업의 피플팀 팀장님들께서 각 회사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어떻게 레몬베이스를 하고 계신지 설명을 해주실 예정이고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각 회사의 성과관리 제도도 이번 세션에서 함께 말씀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리더십 리뷰, 원온원, 조직 문화 여러 가지 스펙트럼에서 말씀을 해주실 예정이니까요. 귀 기울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버즈빌의 강정욱 팀장님 모시겠습니다. 네, 혹시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시간이 짧기 때문에 저도 바로 본론부터 진행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버즈빌에서 레몬베이스 활용법을 강의하게 된 EX팀 총괄하고 있는 강정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러한 순서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 짧게 소개하고 저희 성과 리뷰 제도를 말씀드릴 텐데요. 그 과정에서 앞서 사실 저도 질의응답 굉장히 재밌게 들었는데 그 질의응답에 대한 저희만의 나름대로의 또 대안들도 소개드릴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레몬베이스를 어떻게 좀 활용하고 있는지 이런 얘기도 나눌게요. 우선 버즈빌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저희는 2012년에 설립해서 지금 이미 11년 정도 된 회사고요. 현재 120명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리워디드 애드 플랫폼이라고 해서 B2B 기업이다 보니 아무래도 저희 프로덕트 자체에 대해서는 많이 모르실 수 있지만 포인트 앱에 들어가는 광고들 저희가 업계 1위에서 잘 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또 기업 문화 좋은 스타트업으로 좀 손꼽혔기도 했고 여전히 신경 쓰고 있는 회사다 정도로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제가 이번 강의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예전 자료를 좀 찾아봤습니다. 제가 언제부터 만났지라고 했더니 2019년 6월이더라고요. 이때 이제 레몬베이스에서 HR SaaS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사실은 그 당시는 성과 리뷰나 지금 하고 있는 목표 관리에 대한 방향성마저도 타진하고 있던 단계에서 제가 저희 지인 통해서 한번 인터뷰를 진행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메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예전이구나. 그리고 이렇게 이제 정말 많은 분들 앞에서 이렇게 프로덕이 성장해 나가는 걸 저도 이제 함께 어찌 보면 좀 피드백을 통해서 참여한 입장에서 저 역시도 좀 뭔가 보람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굉장히 많은 대화를 나눴어요. 게다가 저는 앞서 말했던 아까 10개 되는 그 기업 중에 아마 하나였을 것 같아서 제가 엄청 어려워하는 부분들, 제가 뭐 때문에 힘든 것들을 굉장히 많이 얘기 나눴고 그런 것들을 빠르게 적용해 주는 걸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이제 메일들 찾아보니까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했더라고요. 그때 제가 보냈던 메일 중에 어떤 것들은 그런 게 있었어요. 저희가 이제 레몬베이스에서 친구 초대는 아니죠. 뭐라 그러지? 그걸 초대장을 보내죠. 그게 스팸으로 가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더라고요 라고 보내기도 했고, 또 어떤 경우는 셀프 리뷰를 썼는데 그게 뭔가 제출이 안 되는 거예요. 봤더니 셀프 리뷰에 어느 일정 한도의 길자 수가 넘어가니까 안 되는 그런 이슈도 초반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피드백을 막 이렇게 저렇게 보냈던 기록들이 있어서, 또 어찌 보면 지금 계신 분들도 계속 많은 피드백을 드리고 있겠지만 저는 최근엔 오히려 이제 거의 완성도가 너무 높아져서 최근에 많이 피드백을 드린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런 것들을 빠르게 대응해 주셨던 기억도 나서 잠시 한번 더 붙여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자리 쓴 것 같고요. 네, 또 여러분 만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의 성과 리뷰 제도를 좀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굉장히 유명한 거죠. 네, 다들 아실 텐데 넷플릭스 컬처덱에서 나온 얘기이기도 하고 넷플릭스에서 말했던 중요한 문장이죠. 인사팀으로서 다들 공감하실 거라 생각하는데, 우리가 어떤 문화를 갖고 있고 우리가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지는 결국 보상, 승진, 해고 이런 평가와 관련된 요소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평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제도를 말씀드리겠지만 저희 제도는 좀 특이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도를 말씀드리고 이후에 이거는 어떤 목적, 어떤 가치 때문에 이렇게 했다라는 걸 계속 강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황승현 대표도 말씀하셨지만 제도 그 자체는 카피가 안 될 수 있지만 저희가 고민했던 것들은 아마 좀
같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이 말을 좀 준비했고요. 우선 아까 그 다면 평가, 다면 리뷰에 공감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굉장히 공감되는 말이었습니다. 저도 제가 이제 입사했을 때만 하더라도 저희 성과 평가라는 말을 쓰고 있었어요. 근데 가장 먼저 일단 인식을 전환시켜야 된다. 근데 인식 전환은 대단한 게 아니고 이름부터 시작한다라고 저도 생각을 사실 했었고 이름을 바로 이제 바꿨습니다. 그래서 퍼포먼스 리뷰라는 말을 썼고요. 뭐 어떤 곳은 지금 퍼포먼스 앤 디벨롭먼트 리뷰 이런 표현을 쓰는 곳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조직의 가치를 담은 이름을 만들어서 일단 했습니다. 이건 뭐 대단한 건 아닌데 일단 여기서부터 시작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 역시 이제 레이팅, 우리가 이제 그레이딩 이런 것들이 당연히 중요하죠. 그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성장할 수 있도록 피드백하고 그들을 지원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라는 말을 이제 그때부터 계속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의 특징은 뭐가 있냐? 저희 특징 중에 굉장히 좀 일반적이지 않은 건데요. 이거 한번 여쭤보고 싶기도 한데 일단 많은 회사들이 1년에 한 번 이렇게 연말 평가 시즌이라는 것이 있고요. 이때 1년에 한 번 평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반기 정도의 이렇게 단기 피드백을 하기도 하지만 1년에 한 번 하는 게 더 많죠. 근데 저희는 이렇게 합니다. 분기별 입사자 그룹이 있고요. 분기별 입사자별로 1년에 한 번 진행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1분기라고 하면 1월에서 3월까지 입사한 사람들이 있어요. 매해마다 있습니다. 이들이 매해마다 그룹을 만들고요. 이 1분기 입사자 그룹은 1분기 때, 2분기 입사자 그룹은 2분기 때 이런 식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네. 혹시 근데 제가 그냥 즉흥적으로 혹시 이렇게 저희처럼 입사자 그룹 기준으로 평가한 데가 있나요? 그래서 제가 일반적이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도 없네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장단점이 있습니다. 네, 단점 당연히 운영 비용이 많이 듭니다. 저희가 1년에 한 번 해야 될 걸 4번 나눠서 하고 있어요. 근데 물론 이제 1인당 한 사람 입장에서는 1년에 한 번이면 똑같아요. 그렇죠. 네, 하지만 어쨌든 운영 자체는 4번 나눠서 가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몇 가지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걸 제가 좀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피드백 퀄리티입니다. 여러분들이 연말 평가 시즌에 예를 들면 리더 한 명이 10명의 팀원의 리뷰를 써야 된다라고 하면 오는 그것이 있습니다. 그 스트레스가 있어요. 저희는 이거를 분산하는 효과는 있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쓰게 되죠. 한 명 한 명을. 그렇지만 나뉘어서 쓰면서 피드백 퀄리티가 조금 더 높아지길 기대하는 건 분명히 있습니다. 두 번째는 조정 회의랑 연결되는 건데요. 아까 이제 캘리브레이션 미팅 얘기하셨는데 저희는 이제 분기마다 캘리브레이션 미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더들이 사실 1년에 한 번 모여서 그 우리의 인재상을 논의하고 우리의 어떤 이 정도면 기대 초과인가, 이 정도면 기대 충족인가를 논의하는 것이 충분할까 생각해 보면 의외로 좀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는 분기마다 모여서 캘리브레이션을 진행하기 때문에 리더들 간에 우리 회사에서 이 정도는 기대 초과야, 이 정도는 기대 충족이야 라는 기준들을 암묵적 그런 어떤 인재상에 대한 기준들을 합의하기에는 장점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 평가 시즌이란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보통 연말에 한 번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최신 효과에서 벗어날 수 없잖아요. 굉장히 상반기에 좀 슬슬하다가 이렇게 시즌 다가오는 하반기에 막 달려서 성과를 마치 낸 것처럼 포장할 수가 있는데, 물론 개개인별로는 1년에 한 번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지만 조직 분위기는 그렇게 형성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냥 각자가 그런 식으로 쭉 하기 때문에 조직 분위기가 뭔가 텐션이 뭔가 이 평가에 맞춰 좌우되는 일은 없습니다. 네. 이러한 특징이 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프로세스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어떻게 진행되냐? 특별할 건 하나도 없습니다. 특별할 건 하나도 없는데 일단 저희 셀프 리뷰 쓰고 동료 리뷰 받고 있고 리더 리뷰로 이제 하향 평가를 합니다. 이건 뭐 다를 거 없어요. 그리고 저희 캘리브레이션 미팅이 있다 정도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하나별로 보면은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거는 제 약간 수건이었는데 이 부분이 되게 어렸어요. 저희는 100% 절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죠. 절대 평가는 기준에 의해서 좌우된다. 근데 그 기준을 마련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제가 입사하고 2년 동안 저도 거기에서 못 벗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표현을 써볼게요. 여러분, 실적과 성과를 구분하는 법 해볼게요. 실적과 성과. 이건 이제 우리 유량도 대표님 성과관리라는 책인가 여기서 봤던 것 같은데, 실적은 뭐고 성과는 뭘까요? 네. 이거를 물론 다 각자 정의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기존에 실적 중심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냥 1년을 딱 지나면
1년 동안 내가 잘한 것들을 가지고 와서 제가 이렇게 실적을 냈어요라고 말하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평가를 했습니다. 근데 성과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과는 직송 리더가 우리 이제 대상자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고요. 그 기대한 바에 대한 결과를 성과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말하면 이렇습니다. 기대를 합의하고 기대에 맞는 결과물을 만드는 것이 성과다라는 거죠. 이게 아주 작은 차이인데요. 관점이 완전히 다릅니다. 실적은 실행자 관점이에요. 내가 잘했는데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성과는요. 수요자가 기대하는 걸 만들었는지 계속 확인해야 되고 수요자가 이 기대면 충족이야. 이 정도면 기대 초과야 라는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여기까지 오는 게 쉽진 않아요. 왜냐하면 기대 관리를 하면서부터 리더들이 굉장히 머리가 아프거든요. 저희도 이제 그런 경험을 하고 있긴 한데 지금 저희 셀프 리뷰는 이 기대를 중심으로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지난 1년간의 기대 사항이 뭔지를 적게 하고 있고요. 그 기대에 대해서 첫 번째 성과에 대한 스스로의 점수를 매겨보려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체적인 어떤 기대한 성과에 대해서 스스로 점수를 매겨보는 거예요. 이때 어떤 사람은 다시 말하면 이렇게 되면 그 성과 자체는 이미 고정되어 있어요. 내가 잘했다고 생각했던 것이 아니고요. 이미 합의한 기대에 대한 성과를 쓰는 거기 때문에 조금은 더 기대에 의한 얘기를 그리고 기대가 무엇인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이제 셀프 리뷰를 지금은 쓰고 있다라는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동료 리뷰는 저희는 평가자가 3명입니다. 아까 뭐 7명 이렇게도 5명 이렇게도 있었는데 저희는 이 동료 리뷰에 대한 사실 리소스도 있잖아요. 막 사람들이 동료 리뷰도 굉장히 성의껏 쓰다 보면은 굉장히 많이 쏠리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는 한 3명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하고 있고요. 다만 좀 특이한 게 하나 있다면 본인의 어떤 변호사라고 할까요?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한 명은 고를 수 있고요. 2명은 리더가 선택합니다. 그래서 총 3명으로 약간 이런 검사와 변호사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동료 리뷰가 전달이 되고요.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앞으로 이 동료 리뷰와 관련해서 하나 말씀드릴 거는 다면 평가에서 어려운 게 그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다면 리뷰죠. 이제 저희가 동료 리뷰를 받을 때 이름을 표기하는 게 좋을지 혹은 피드백 메시지를 바로 전달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참고만 하게 하는 게 좋을지가 고민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똑같이 고민했거든요. 아까 아마 다면 평가에서 어떻게 공유되는 게 좋을까요가 아마 그 질문이라고 전 이해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름과 피드백까지 다 공유가 되면 너무 좋지만 그러면 솔직하게 쓰지 못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공유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반대로 그걸 공유하지 않으면 피드백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리더가 그냥 먹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근데 투명하게 쓰는 데 있어서는 그게 더 나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어떻게 풀까 하다가 이렇게 한번 풀어봤는데요. 직접 전달할 수도 있고 작성 시 참고할 수도 있다. 본인이 선택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송 리더에게 이제 이거를 직접 전달해 주세요라는 버튼을 누르고 내가 이걸 쓰잖아요. 그러면 동료로서 내가 이 피드백을 이 사람에게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리더는 이 전달해 주세요라는 코멘트가 있는 그 코멘트는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서 본인의 거기에 넣습니다. 참고해 주세요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참고해서 리더의 피드백에 반영을 하는 정도입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는 어떻게 가이드하냐면 우리는 직접적인 피드백을 더 강조하는 회사입니다. 전달해 주세요가 늘어나길 기대해요 정도로만 얘기합니다. 네, 실제로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동료들 간의 피드백을 주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저는 선택권을 주는 방식이 진행해 봤을 때는 저희가 의도했던 것을 그나마 좀 관철시켰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사례를 공유해 보고요. 네, 말씀드렸죠. 네, 선택권도 좀 주고 그러니까 앞서서 피어 리뷰에 대한 선택권도 주는 거고요. 내가 공유할 수 있는 권한도 주는 거예요. 그런 식의 권한을 좀 드리려고 했고요. 네, 솔직한 피드백도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권한을 많이 드리려고 했다. 그리고 저희 핵심 가치에도 존중과 용기를 담아 커뮤니케이션 한다라는 것으로 그런 것들을 더 강조하고 있다 정도로 말씀드립니다. 리더 리뷰는 뭐 다들 네, 뭐 비슷할 텐데 이거 하나는 고민되실 거 하나 예상컨대 제가 또 이거예요. 등급 다들 어떻게 하세요? 어떤 회사는 제가 최근에 들었는데 등급을 다 없애고 피드백만 나갔다라는 회사도 들었고요. 절대평가를 바뀌면서 등급이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 많이 하실 거고 저도 등급과 관련해서 진짜 고민 많이 했는데 지금의 제 결론은 4단계 정도가 제일 낫지 않나라는 결론을 드리고요. 저도 별거 다 해봤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입사하고 다음에는 진짜 이상적으로 접근해서 등급을 매기되 등급을 이렇게 리더 리뷰에는 표시하지 않고 이 등급을 구성원들에게 피드백으로 충분히 전달해 주세요라고 막 가이드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구성원들이 등급을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고요. 다만 이제 당연히 이제 합의는 하죠 등급을. 그렇게 했는데 1년을 딱 돌려봤더니 리더들이
등급 커뮤니케이션을 안 해도 된다고 하니까 진짜 이상하게 쓰는 거예요. 그 피드백 문장을. 그러니까 기대 초과했다라는 말을 쓰는 거는 다들 쉽게 쓰는데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라는 말은 굉장히 어물쩡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되겠구나, 넣어야 되겠다 해서 다시 넣었습니다. 그래서 등급과 관련해서 아마 고민 많이 했을 텐데 그런 경향들이 있더라라는 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간이 없어서 좀 빨리 할게요. 캘리브레이션 미팅은 아까 말했던 그 셀프랑 리더 리뷰를 이제 저희 탑티어 리더들이 다 모여서 공유를 하고 절대 평가를 합니다. 이때 이 네 가지 기준에서 모두 합의를 하고 이후에 이제 일단 커뮤니케이션 하고 나서 이의 제기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모든 리더들이 자기가 쓴 걸 공유해야 되기 때문에 퀄리티가 높아지는 일들이 있고 또 절대 평가 하면서 리더들 간의 상호 주관성을 최대한 확보하고 인재상을 아까 말씀드렸던 온라인을 맞추는 것들이 있고 네, 뭐 이런 솔직한 의사 표현도 있다 정도는 네, 말씀드립니다. 결국 평가보다는 피드백 그리고 좀 권한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스스로 돌아보고 주위의 리더와 어떤 동료 관점을 공유하고 마지막으로 조직 리더들이 모여 평가위원회를 위해서 조직 관점을 일치시키는 그런 과정을 분기마다 돌아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일단 드려봅니다. 자, 그러면 레몬베이스와 관련된 얘기로 좀 더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우선 저희가 이제 보시면 안내 사항들 이런 것들을 하거나 만드는 그런 저희가 이 레몬베이스를 활용해서 뭔가 저희끼리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요소들이 전 되게 좋았어요. 예를 들면 지금 여기도 링크 이런 것들도 되어 있는데 예전에는 저희가 구글로 이걸 제가 수작업으로 다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안내나 이런 기능들을 넣기가 너무 어렵다. 근데 지금은 저희가 이제 웬만한 것들은 뭐 객관식, 주관식 이런 식으로 하니까 편하더라. 그래서 안내도 편하고 문항 설계도 되게 쉽다. 이런 점이 되게 강점인 것 같고요. 사실 저는 다른 걸 다 떠나서 레몬베이스에서 그냥 제가 이제 그 초반에 피드백했을 때 뭐가 제일 답답해요라고 했을 때 제가 이거 하나가 가장 답답하다라는 건데 바로 평가는 보완적 성격이 강하다. 다시 말하면 공유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권한을 누군가에게 주고 누군가에게 주지 말아야 되고 누군가에게는 하지 않아야 되는 그 일련의 과정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실제로 리마인드 한번 하더라도 문서를 하나하나 들어가고 확인하고 누가 썼는지 안 썼는지 보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불편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리마인드 버튼 한 번에 누르는 걸 보고 제가 이거는 진짜 내가 원하던 거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이런 리마인드를 한 번에 보낸다거나 그리고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던 분기별로 대상자가 다르다 보니까 그런 대상자를 한 명 한 명을 좀 자유롭게 이렇게 발라낼 수 있는 그런 기능들도 굉장히 잘 하고 있고요. 또 구성원들도 쓰면서 좋은 피드백들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본인도 시간이 지나면 내가 예전에 뭐 했지? 리더들도 이 사람 1년 전에 2년 전에 결과가 어땠지? 그러면 저한테 요청하면 제가 또 막 전달드리고 막 이런 일이 되게 많았는데 지금은 하나의 이제 서비스 안에서 예전에 어땠는지 동료는 어땠는지 이런 것들이 한 번에 볼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좀 좋다라는 피드백들을 많이 받고 있고 또 임시 저장이라든지 이제 기본적인 기능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쓰고 나서 날렸어요 뭐 어땠어요 이런 일이 없고 기본적으로 제가 요건 다 막 제가 피드백도 드리기도 했지만 이런 것들이 빠르게 반영됐기도 해서 직원들이 어쨌든 불편함이 없게 잘 쓰고 있다라는 점에서 레몬베이스를 저는 굉장히 잘 이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또 분기마다 저희는 또 진행하고 있고 또 각각 분기마다 반기별 피드백도 또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자주 들어가서 이렇게 평가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피드백을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굉장히 좀 짧은 시간 내에 전달 드리려다 보니 이제 거의 결말까지 왔는데요. 이렇게 레몬베이스를 쓰고 있고 저희가 지금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 방식 정도를 공유해 봤어요. 사실 여기 계신 분들 다들 어떻게 하는 게 정답이지 뭐 어떻게 하는 게 맞지 아마 다들 고민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사실 여기 있는 다양한 기능들 예를 들면 원어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는 기존에 사실 원어원을 쓰고 있던 회사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것들은 어려움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기존에 잘 쓰고 있는데 굳이 여기서 이걸 쓰세요라고 말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지금은 이제 자율적으로 쓰시는 분이 늘어나고 있긴 한데 그래서 없었던 것들을 처음 도입하는 것과 있었던 것들을 이전에 오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어려움은 겪고 있는데요. 그래도 지금 앞으로 나오는 서비스 기능이라든지 다양한 기능들이 제가 이제 조직 운영하면서 궁금했던 것, 이게 좀 어려웠던 것들을 해소하는 방향이 되게 많아서 앞으로 저희도 더 다양한 기능을 쓰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여기 계신 분들도 레몬베이스에 있는 기능들을 가지고 이런저런 실험들을 해보시고 또 좋은 사례가 있다면 이런 자리에서 나눠주시면 좋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그냥 시행착오했던 것, 제가 고민했던 것들 이렇게 해봤습니다 정도로 공유 드리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